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얘기입니다. 요 문서를 배치할 방법을 좀 결정하고 시트에다가 먼저 넣어보는 게 필요해요. 포토샵이다 그럼 레이아웃을 잡아서 먼저 배치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아까 기획했던 거 이렇게 하기로 바꿨었죠.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3개를 넣는다면 괜찮을까? 얘를 확인해보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얘가 조금 더 작든지 조금 더 작아지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쓰는 글자들이 이 범위 내에서 써져야지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한 사항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는 3D 모델을 별도로 보는 하나의 뷰잖아요. 하나의 뷰이다 보니까 옆에다가 똑같은 걸 복사해 놓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줘야겠죠. 그래서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뷰에다가만 적용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애들이 아니라 현재 뷰에만 영향을 주는 애들이 그거에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비주얼리티 그래픽, 얘는 현재 뷰에만 영향을 주는 설정들이죠.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 얘도 현재 뷰에만 해당하는 설정들이죠. 여기에 뭐 그림자 효과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은 전부 현재 뷰에만 해당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주성 요소에 있는 얘네들은 현재 뷰에만 영향을 주는 애들이죠. 결론적으로 저기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써보고 계속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독립되어 있는 기능으로만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많은 기능을 써보면서 저희가 익혔던 기능을 실습해 볼게요. 자, 먼저 이 화면에 있는 물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좀 적절히 잡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 뷰의 방향이 이렇게 생겨 있고 두 번째 물체의 방향이 이렇게 생겨 있다면 문서는 이상해 보이겠죠. 그렇다면 동일한 각도, 동일한 방향으로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뷰 큐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뷰 큐브를 사용해서 45도 방향으로 딱 찍어주면 모든 뷰가 동일한 방향으로 찍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변에 지금은 물체가 없으니까 영역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자르기 영역이라는 게 존재한다 였죠. 그래서 이거를 켜보면 테두리 상자가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 상태에서 적당히 보여지죠. 그렇다면 딱히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멀리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화면을 끄고 더블 클릭해 보면 가운데 버튼 더블 클릭하면 줌 올이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얘가 이렇게 치우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불필요하게 아래 위로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치면은 물체는 이건데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나와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상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만큼을 내가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내가 물체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영역만큼 정도까지만 표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숨겨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기본이었고, 그리고 현재 보여주는 화면의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음영 처리 모드를 보고 있는데 나는 좀 화사하게 색상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색상 일치 모드를 쓰면 색만 정확히 보여주겠죠. 여기 있는 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그래픽 화면 표시 옵션에 가서 색상 일치는 선을 못 끄고요. 모서리, 음영 처리인 경우는 모서리 선을 끌 수 있죠.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아니면 모서리 선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 선들이 좀 반듯반듯하게 펴져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엔티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걸 효과를 쓰면 선들이 반듯하게 펴지면서 정확하게 보여진다라고 설명드렸죠. 작업할 땐 켜놓고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내보내기 문서는 반듯하게 켜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림자를 켭시다가 아니고
이런 효과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런 효과들을 조절해서 얘가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설정하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얘네만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네모박스를 쳤었죠. 포토샵이라면 여기 배경 같은 걸 넣을 수 있는데 레빗도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타일에서 보면은 배경 부분이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을 건데 얘를 그냥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라데이션에서 여기에 있는 색상들의 조합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하늘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수평 지평선 그게 보이는 각도가 아니니까 안 나타나지만 이런 식으로 배경이 있는 것처럼 넣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하늘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뭐 그라데이션에서 같은 색을 넣어버리면 그라데이션은 맞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같은 색을 넣는다면 얘네 색상이 좀 밝은 톤을 썼으니까 좀 약간 칙칙한 느낌의 색을 쓴다라고 생각해보면 칙칙한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살짝 좀 탁한 느낌을 써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류의 색을 전부 다 같은 색을 준다고 생각해보면 한 색으로 칠한 것 같은 효과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효과를 같은 색으로 주면은 배경을 한 색으로 칠하는 것 정도의 효과는 비슷하게 또 낼 수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도 있겠죠. 뭐 선 굵기를 달리 하겠다. 뭐 여기 있는 물체들이 좀 강조하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물체들도 동일한 강도로 보이고 싶진 않으니까 투명도를 주는 것도 괜찮았는데 저는 카테고리 그래픽 재지정을 통해서 요소별로 얘네들한테 보이는 선을 좀 흐린 선으로 그리고 여기 물체는 좀 굵은 선으로 보고 여기 대상을 설명하는 문서를 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굵은 선으로 보고 나머지는 흐릿하면서 가는 선으로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얘가 강조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절단 부분이 아니고 표면 부분에 패턴이 아니고 표면 투영 선이겠죠. 선을 솔리드 선이었을 거고 객체 스타일에서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선 두께를 바꿀 수 있는데 가는 선 흐릿하면서 제일 가는 선으로 보여줘 이렇게 되겠죠. 색상도 좀 흐릿하게 아니죠. 중간색 쓰시면 약간 회색 톤으로 떨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얘네 물체들은 굵은 선을 써주는 거죠. 그래픽 재지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투영선들은 까만색 선 그리고 선 굵기는 한 3번이나 4번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얘네들은 굵은 선으로 보일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안 나네요. 바꿨는데 선 굵기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선 굵기하고 선의 그 진하기 정도를 조절해 줘 버리면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만 좀 강조돼서 더 잘 보여질 거다입니다. 아까 전에 했던 잠깐 보여드렸던 기능인데 얘가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문서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상자 하나를 제가 눌렀는데 두 개를 누를게요. 그러면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는 분해 조립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쓰면은 엑소노메트릭 같은 표현 같은 거 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분해 조립도나 엑소노메트릭 같은 거. 그래서 이 엑소노메트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그거를 잘 쓰시면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하라고 있는 도구가 얘입니다. 분해 조립도나 엑소노메트릭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 누르고 뷰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인데 클릭하면은 화살표가 떠요. 그러면 이 화살표를 끌어당기고 옮겨줘요. 물론 지금은
자르기 영역을 조금 늘려줘야겠네요. 위로 이렇게 조금 늘려줘야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누르면은 상단에 메뉴가 있는데 편집, 재설정, 이건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뜻이고, 경로,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디에서 분리됐다 라고 하는 선을 보여주는 패밀리죠. 편집을 누르면 추가, 제거, 끝났으면 완료. 그러니까 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얘가 이렇게 슝 가서 이렇게 딱 옆에 붙겠죠. 두 개를 같이 옮긴 위치로. 그래서 추가 눌러서 얘를 눌러주면 옆으로 가죠. 그리고 완료 눌러주면 두 개의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별도로 떼낼 수 있습니다. 변이 세트를 별도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네도 옮기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하면 헷갈리니까 한쪽만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경로선을 막 넣지 마시고 화면에서 볼 때 이게 이쪽에서 떨어졌다라는 느낌만 보여질 수 있게 두세 개만 넣으시면 돼요. 한 요정도 집어넣으면, 이 정도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떨어져 나갔구나가 확인되지 않을까요? 막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뒤에도 넣고 이렇게 하시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요 끝점에 갖다 대시면 돼요. 끝점에 넣으시면 생기죠. 그리고 요쯤에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좀 떼는 느낌이 나죠. 조금 더 떨어진 느낌을 내고 싶다면 살짝 더 올려주시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이제 거의 요 정도면은 이제 웬만큼 저희가 써볼 만큼 써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좀 글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쪽에 있는 얘네는 뭐다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요거는 떼냈으니까 여기도 뭐다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서, 아니면 옆에다 법례를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판단해 보고, 지금은 이제 그 기능들을 써보는 게 목적이니까 모양이 좀 안 예뻐도 태그를 써서 정보를 끌어들여서 3D에다 글자 쓰는 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에 글자를 쓰려고 태그 또는 문자를 누르고 클릭해 보면 문자는 그냥 써져요. 문자는 그냥 써집니다. 이렇게 문자는 그냥 화면 그대로 써지는데, 태그를 쓰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이 안에 있는 정보 중에 뭐 영역의 이름 카운터 영역입니다. 뭐 요걸 써주고 싶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카테고리별 태그를 써야 될 건데 메시지가 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D 뷰가 나중에 돌아가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태그를 쓰면 얘가 태그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뷰가 더 이상 회전하지 않게 잠그신 다음에 태그를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D에다가 태그를 쓸 때는 3D 뷰를 항상 잠궈주고 쓰셔야 돼요. 그 잠그는 기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아래쪽에 보면 집 모양의 자물쇠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3D 뷰가 더 이상 회전되지 않게 잠궈주는 기능입니다. 눌러서 방향 저장 및 뷰 잠금, 그리고 카테고리별 태그 눌러서 여기다 갖다 쓰시면은 나타날 겁니다. 그럼 무슨 정보를 쓸 거냐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스스로.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다 이제 태그를 만들었는데, 그때 메스 태그를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었었어요. 샴푸실, 실 이름과 면적을 보여줘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서 바꿔버리면 이름과 면적을 보여주던 애가 갑자기 그 마크에 있는 값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스에서 마크라고 하는 곳의 값을 읽어드려서 보여주는 태그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걔를 쓰셔야죠. 그래서 파일, 작성 패밀리, 그리고 주석에 주석 폴더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해 보세요. 이미 몇 번 했기 때문에
따라하면 또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은 태그죠. 태그가 정보를 읽어오는 거니까 매스라는 태그가 있으면 걔를 그 템플릿으로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일반 태그 미터바 일반 태그를 열어서 먼저 두 가지를 하셔야죠. 여기 써있어요. 카테고리 태그를 결정하시오. 카테고리를 매스로 지정해 주시고, 이건 지워버리고 카테고리를 매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거니까 매스로 지정해 주면 매스로 지정해 주고 작성에 가서 레이블을 눌러서 배치하시면 매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쓸 수 있죠. 매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희는 마크입니다. 유형 마크 아니고 그냥 마크, 인스턴스 마크. 인스턴스 특성의 마크 값을 보여주는 애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마크 값을 찍어 놓으면 예를 들면 관리 영역 이렇게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접두어에다가 구분, 그러니까 영역의 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 구분 그리고 땡땡 무슨 영역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접두어에다가 유형 구분 또는 용도별 구분, 목적별 구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뒤쪽에다가 스페이스바 땡땡 스페이스바 넣고 여기다 이름을, 매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샘플로 무슨 영역 얼만큼 크기가 되는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줄 거다 인 거죠. 이렇게 얘는 전부 동일하게 나올 거고, 여기 부분은 매개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바뀌겠죠. 그리고 문자 크기 3mm 좀 클 수 있으니까 복제해서 2.5mm 정도로 바꾸고, 그리고 배경이 불투명이면은 뒤를 가리죠. 그래서 이거를 투명으로 바꿔주고, 이거보다 커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저장. 이것도 이제 패밀리 저희가 만든 거니까 여기에 태그라고 넣으면 되겠죠. 매스 태그 대신에 이거는 인스턴스 마크 이렇게 써놓으면은 인스턴스 마크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매스의 정보를 읽어오는 태그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보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로드, 그리고 이제 3D로 가서 이거 지워버리고 카테고리별 태그를 넣을 때, 이쪽에 보면은 카테고리별 태그를 넣을 때 태그의 종류를 바꿔줄 수 있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쭉 내려와서 매스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시면 매스에 요걸 쓰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쓰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로 이제 바꿔서 확인 누르고 갖다 놓으시면 뜨겠죠. 이렇게. 이런 실수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이 실수 많이 하시는데, 지시선 쓰실 때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좋지 않은 표현이었고, 애매하게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꺾인 거, 이런 거 안 좋은 표현입니다. 지시선 쓰실 때는 그냥 일자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꺾어서 쓰실 수 있고 90도. 그리고 이거 쓰실 때 여기가 너무 길지 않게, 꺾었으면 여기가 너무 길지 않게 요 정도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약간 변형인데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고요. 45도나 60도 정도 선에서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고,
애매한 표현들 이런 애들은 안 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요것도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쓰는 거. 이런 표현들은 좋은 표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문자의 중간에 오게끔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가지고 안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